안녕하십니까. 이번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윤리와 사상 문제 해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번에 그 2023학년도 대학 입학을 대비해서 수능 모의평가가 있었는데요. 그 6월과 9월이 있고 그 다음에 11월에 수능이 있죠. 이제 6월은 이제 9월과 더불어서 수능을 대비한 아주 중요한 시험이 되겠습니다. 현역 고등학생, 고3 학생들만이 아니라 이제 재수생이라든지 이제 다른 수험생들도 이제 준비하는 그런 시험이니만큼 아주 그 넓은 인력풀과 상당한 난이도 그리고 이제 수능에 근접한 문항들 실제로 이런 문항들이 활용이 되어서 수능에 쓰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윤리와 사상 과목 같은 경우에는 자, 1등급이 44점, 2등급이 38점, 3등급이 32점. 자, 1등급이 44점이라는 것은 보통 수능 단계로 가면은 47, 48 이런 데서들 많이들 끊기거든요. 아니면 뭐 40, 어쩌면 6이나 5일 수도 있겠고 그렇다라는 걸 했을 때 물론 지금은 아직 6월이라서 여름방학의 그 공부의 숙성이 아직은 덜 된 시기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4점이라는 것은 그래도 3월과 4월에 비해서는 충분히 어렵게 나왔겠다, 충분히 어렵게 느껴졌겠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드는 그런 문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만큼 이번에 문항들을 잘 활용하고 공부하셔가지고 여름방학 때 아주 추진력 있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서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대 서양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정도가 나오죠. 자, 봅시다. 땡땡님께 어떤 상황에도 동요하지 않는 마음의 평화로운 상태에 동요하지 마시오. 마음의 평화를 중시하네요. 평화를 중시하는 사상가들 뭐다? 자, 헬레니즘 시대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가 되겠네요. 즉 부동심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요. 아파테이아가 되겠죠. 자, 아파테이아가 뭔가요? 파토스 감정적인 그런 격정적인 그런 소용돌이가 없고 마음이 잔잔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스토아 학파임을 여러분이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당신이 바라는 대로 일어나기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기를 바라지 말고 세상이 그렇게 되는 대로 당신이 받아들여라.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기를 원해야 합니다. 자, 이제 에픽테토스라든지 주로 이제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에픽테토스의 지문 사실 뭐 에픽테토스인지 뭐 아우렐리우스 황제인지 뭐 누구인지 그럼 제논인지 이런 걸 알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수능 단계에서는 중요한 것보다 스토아파라는 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신과 인간이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본성보다 로고스, 이성을 따르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자, 신, 자연, 만물, 우주, 이 모든 것은 이성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의 원리에 따라 운명 지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건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뭐 사고를 당했다. 아니면 내가 좋은 일을 겪었다. 바꿀 수 없는 건 그냥 그렇게 된 겁니다. 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단지 나는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질 뿐이다. 괜히 안 받아들이려고 발버둥 쳐봤자 나만 힘들고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자, 1번. 자, 적절한 거 찾는 거죠. 가장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아니죠. 감각적인 쾌락이 아니라 금욕주의자입니다. 스토아파들은 감각 추구하지 말고 주어진 대로 살고 소박하고 검소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그 검소한 삶을 추구하는데 근본은 쾌락주의라는 점이 차이가 있는 거죠. 자, 2번. 만물을 창조한 인격적 존재인 신과의 합의를 지향해야 한다. 자, 스토아 학파의 신. 뒤에 가서 스피노자의 신 같은 경우에도 인격적 신이 아니라 자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자체가 일종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을 가지고서 인간을 이제 구워주고 싶고 인간에게 뭔가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런 느낌이 아닌 것이죠. 스토아 학파의 신은 자연 그 자체, 이성의 원리 그 자체. 자, 3번. 공리의 원리에 기초하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공리주의, 유틸리타리아니즘의 모습이죠. 오히려 공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쾌락주의인 에피쿠로스의 후예라고 할 수가 있고 에피쿠로스 지문도 아니죠. 왜냐면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극적 쾌락주의이자 자기 개인의 행복, 소수의 그 우정 이런 걸 중시하니까요. 그죠?
자, 4번. 자연을 지배하는 보편적 이성의 명령에 따라 운명에 순응해야 한다. 맞습니다. 자연을 지배하는 보편적 이성. 자연은 뭐다? 이성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명 지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나는 뭐다? 순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5번.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므로 만물의 척도 프로타고라스 소피스트들의 입장이 되겠네요. 객관적 진리가 없음이 아니죠. 왜? 스토아파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로고스, 이성이라는 것이죠. 자, 고대 서양 사상가 갑을의 입장. 자, 2번 같은 경우에도 고대 서양 사상가가 나왔는데 고대 서양 아까 스토아학파 나왔었죠? 나머지 뭐죠?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학파 정도 나오겠네요. 자, 갑부터 봅시다. 덕은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이다. 덕은 탁월성인데 뭐다? 이성을 잘 써먹는 거래요. 왜? 자, 뭐든지 목적이 있고 목적을 잘 이룬다는 것은 그것의 고유한 기능을 잘 쓰는 것이에요. 좋은 가위는 뭐다? 가위의 고유한 기능인 자르는 걸 잘하는 게 좋은 가위예요. 인간은 뭐다? 인간의 고유한 기능, 좋은 인생은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을 잘 써먹는 것이 좋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덕 가운데 어떤 것은 지적인 덕이라 부른다. 다른 어떤 것은 도덕적인 덕이라 부른다. 자, 지적인 탁월성, 성격적인 탁월성,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자, 철학적 지혜나 이희력, 실천적 지혜는 지적인 덕이요. 온화, 절제, 정의, 용기,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은 도덕적인 덕이다 얘기해주고 있네요. 자, 읽어봅시다. 쾌락을 중시하는? 쾌락은 마음의 혼란과 육체의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이다.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고요. 고통이 없대요. 이거 아타락시아의 경지죠? 아타락시아. 뭡니까? 에피쿠로스 학파가 되겠습니다. 쾌락은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최고선이자 쾌락이 최고선이래요. 쾌락주의자 역시 에피쿠로스. 행복한 삶의 시작이고 끝이다. 아름다움과 탁월함도 우리에게 쾌락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면 버려야 한다. 쾌락이 중요하다. 쾌락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쾌락을 위해서 뭘 택하고 뭘 버릴 것이냐? 이걸 따져보자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갑부터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갑. 실천적 지혜는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 감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자, 실천적 지혜가 뭐냐면요. 지적인 덕의 일종인데 굉장히 지적인 활동이에요. 이거 뭐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를,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중용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실천적 지혜입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분노를 품는 게 맞냐? 아니면 두려움을 품는 게 맞냐? 두려움을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번지 점프대에서 충분히 안전장치를 한 다음에 떨어질락 말락할 때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두려움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정의롭지 못한 일을 봤을 때 내가 충분히 이것을 해결할 힘이 있고 내가 해야 될 만한 상황이고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뚫고 나가야 됩니다. 실천적 지혜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두려움을 느껴야 될지 말지 적절한 정도, 적절한 때, 적절한 대상에게 적절한 만큼 두려움을 느낄 것을 요구할 것이에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 맞죠? 그리고 그 행동의 기저에 깔려있는 감정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죠. 적절한 감정을 품도록, 사용하도록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할지 말지는 본인이 이제 실천하셔야 되겠죠. 자, X, 기억 X. 기억 다 엄청, 뭐야 이거? 일단 디귿은 맞다는 건가? 디귿도 가볼게요. 에피쿠로스 학파. 명예욕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고통은 유발되지 않는다. 뭔가요? 명예욕을 충족하면은 뭐 좋을 수도 있겠는데, 자,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명예욕을 싫어합니다. 명예 싫어해요. 왜? 명예는 뭐다? 자, 에피쿠로스가 추구하는 이제 욕망과 욕구. 자,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게 있어요. 자연적이고 필연적이지 않은, 필수적이지 않은,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 않은,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거 뭐 있습니까? 우리의 욕구, 졸린 거, 잠은 자야죠. 물론 이것도 너무 많이 자라는 거 아니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만은, 잠은 자긴 해야 돼요. 필수. 아니면 먹긴 먹어야죠. 사치구로 해서 먹으라는 거 아닙니다. 먹긴 먹으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거. 예를 들어서, 뭐 맛있는 걸 좋아하는 것은 자연적인 성향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꼭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이런 거 버려도 됩니다. 아니면 이제 뭐 성적인 쾌락이라든지 이런 거, 물론 성적인 쾌락, 뭐 이것도 쾌락의 종류 중 하나죠. 근데 없어도 인생에 지장은 없어요.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버려도 되긴 해요. 마지막 사치라든지 명예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것도 아니고요. 이거 없다고 뭐 문제 생기는 것도 아니죠. 필연적이지도 않죠. 괜히 이런 거 추구했다가 나만 고통스러워집니다. 정치적인 명예를 얻고 자 여기 선거철만 되면은 많은 후보자들이 막 도전을 하는데 그 중에 되는 거 한 명씩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그 돈을 쓰고 그 노력을 쓰고서도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또 도전을 하고 또 도전을 해요. 왜? 명예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모두가 명예욕 때문에만 한다는 건 아닌데 명예는 뭐다? 괜히 추구하면은 힘들어진다. 정치적인 뭐 그런 참여 괜히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 조용한 곳에서 친구들하고 소소하게 우정 쌓으면서 살자. 지적인 뭐 대화도 하고 이런 얘기하는 것이죠. 에피쿠로스는 명예욕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고통은 유발되지 않는다. 명예욕 없어도 필연적인 거 아니니까 본인만 마음 먹으면 그만인 것이에요. 필요 없다. 자, 맞죠? 자, 니은 봅시다. 갑, 아리스토텔레스. 도덕적인 덕은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에만 관계되고 습관에 의해 형성된다. 자, 도덕적인 덕, 용기, 지혜, 절제 이런 거 습관에 의해 형성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인 부분에만 관계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영혼, 소울에는 뭐가 있다? 이성적인 부분이 있고요. 비이성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비이성적인 부분은 식물적인 부분, 심장이 뛰고 소화기관이 일하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가 알아서 하는 거죠. 순수하게 이성적인 부분, 여기 철학적 지혜, 이해력, 실천적 지혜, 지적인 덕의 근원이 되는 그런 활동들이죠. 이성과 비이성이 만나는 것보다 바로 욕구다. 욕구는 뭡니까? 내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써먹으면 도덕적인 덕이 되는 거예요. 즉, 도덕적인 덕은 뭐다? 이 인간의 이성적인 부분과 비이성적인 부분이 만나는 것입니다. 자, 니은 X. 답은 뭐 3번인데, 갑을 행복한 삶을 위해 이성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반드시 필요하다. 맞습니다. 왜? 아리스토텔레스 행복한 인생 살려면요, 인간 고유의 기능인 이성을 써먹어야 돼요. 그래서 실천적 지혜에 따라서 중용을 실천해야 됩니다. 맞죠? 에피쿠로스 학파. 뭐가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쾌락인지 뭐가 아닌지를 구분해야 되겠죠? 이거 어떻게 한다? 감각기관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어쨌든 이성으로 하는 거긴 합니다. 그죠? 자, 소크라테스 이후에 그리스 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나도 소크라테스를 계승했어 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마다 있기 마련인데 뭐 전부 다 그렇진 않다고 하더라도 그 대표적인 게 뭐다 바로 이성을 통해서 뭐가 덕인지 아닌지 뭘 추구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성을 역시 필요로 하는 두 사상가가 되겠습니다. 쾌락주의도 이성이 필요해요. 이성적으로 따져야지 더 좋은 쾌락을 누릴 거 아닙니까? 자, 3번 그림은 중국 유교 사상가 갑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중국 유교 사상가 하면 보통 자, 공자, 맹자, 순자도 중국 유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쪽은 이제 주로 고대 동양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보통 중국 유교라고 하면 뭐다? 성리학, 양명학, 주희, 양명입니다. 윤리와 사상의 단계에서는 자, 갑부터 봅시다. 그림만 봐도 이미 양명학, 왕수인, 양명학 벌써 나왔죠 벌써? 그림만 봐도 주희 나왔어요. 너무 과한 추측 아닙니까? 뭐 과하긴 한데 보통 이런 그림이 힌트기도 하거든요. 내용을 보면 알죠. 암과 실천은 본래 하나입니다. 지행합일, 왕수인 키워드, 양명학 키워드 바로 나왔네요. 효도할 줄 안다는 것은 효도를 실천했을 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효도라는 말의 뜻을 이해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효도할 줄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 효도할 줄 아는데요? 말로만 효도할 줄 안다 그러고 뭐 실제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뭐 그게 효도입니까? 아니죠. 실제로 실천을 해야지만 효도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왕수인. 자, 그 다음 주희일 것 같은 질문 봅시다. 암과 실천은 언제나 서로가 의존합니다. 이거 뭔가요? 지행합일은요. 자, 지는 뭐다? 행이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건 그냥 같은 거예요. 근데 주희는 뭐다? 지와 행은 같은 건 아니에요. 같은 건 아니고 서로 따로따로 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중요한 관계다라는 것이죠. 암과 실천의 관계는 눈은 발이 없으면 가지 못하고 발은 눈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선후를 논할 때는 알미 실천보다 먼저입니다. 지행병진이라고도 하고요. 선지후행이라고도 합니다. 일단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아는 게 먼저긴 해요. 그리고 다음 행동하는 거죠. 순서상 뭐다? 경물치지 하셔야 되는 것이죠. 리를 먼저 탐구하셔야 돼요. 사물과 만물에 있는 지행병진은 뭐다? 그런데 둘이 같이 가야 된다. 선으로 따진다면은 알미 먼저지만 중요도로 따지면은 행동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었죠. 자, 1번부터 봅시다. 자, 양명학 사욕을 제거하여 행위의 주체의 도덕적 본성을 회복해야 한다. 거인욕, 존천리,
존천리 거인욕이잖아요, 이거. 이거 그냥 바로 그냥 나와버렸네, 그죠? 자, 존천리 거인욕. 선생님, 존천리 거인욕은 성리학 거 아닌가요? 둘 다입니다. 어쨌든 둘 다 이제 공자 맹자의 후계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것이죠. 자, 나왔고. 자, 2번. 성인은 백성과 달리 불변하는 본성인 양지를 지닌다. 달리. 자, 모든 인간은 다 양지를 지니는 것이에요. 성인만 있는 거 아닙니다. 불변하는 본성. 뭐 양지가 뭐 변한다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자, 3번. 경물은 이치를 궁구하여 본연지성을 바로잡는 일이다. 여기까지 맞아요. 경물은 뭐냐면요. 사물에 대지한 리, 천지 만물의 원리를 탐구하는 거예요. 근데 본연지성과 인간의 본성에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 있었죠. 같은 본성의 두 가지 측면인데 기질지성은 사람마다 달라지는 거. 어떤 사람은 뭐 화가 쉽게 일어나. 어떤 사람은 화가 안 나. 저 같은 경우에 똑같은 상황을 봐도 화가 안 나거든요. 대체로 본연지성은 뭡니까? 기질지성이 인간마다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라면은 본연지성은 뭐다? 모든 인간의 공통점, 바로 선한 본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맹자를 계승했죠? 이거 뭐다? 이미 선한데 뭘 바로잡나요? 바로잡을 수 없는 거네요. 자, 4번. 먼저 알아야 실천할 수 있기에 알미 실천보다 중요하다가 아니죠. 먼저 알아야 실천할 수 있는 건 맞지만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5번. 마음 바깥에 이치가 없고 마음 바깥에 사물이 없다. 심무의 무리, 심무의 무물. 이것은 뭐다? 심즉리를 주장하는 왕수인만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주희는 뭔가요? 내 마음 밖에도 리가 있죠. 선풍기에도 리가 있고 노트북에도 리가 있고 물통에도 리가 있고 온갖 곳에 리가 다 있습니다. 자, 4번.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것은 고대 동양, 자, 춘추 전국시대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장자. 좀 더 이제 가면 묵자, 한비자도 나오면 뭐 좋겠는데, 자, 그리고 이제 고대 인도 석가모니와 이제 유식불교, 중간불교까지도 고대 동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 즉,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고, 식이 있으며 정신과 물질, 명색이 있고, 생이 있고, 그 다음에 병, 어디 갔어? 죽음, 근심, 슬픔, 고통, 번뇌가 있다. 괴로움이 있다, 결국엔. 뭐다? 괴로움의 원인은 뭐다? 무명이다. 괴로움은 진리를 모르는 무명 때문에 생기는 거다. 바로 뭐다? 불교 얘기죠? 석가모니. 자, 석가모니 연기설을 설명해주고 있네요. 12연기설. 자, 1번. 옳은 거 찾는 거죠? 영원한 본성을 가진 자만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이런 식의 지문 나오면 무조건 불교 아니죠? 왜? 재행무상, 재법무와 모든 것은 연기에 의해서 잠시 이 모습으로 있다가 다시 가는 걸 뿐이에요. 영원한 본성, 영원한 나, 모든 것과 단절된 독립적인 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상호 의존이에요. 자, 2번. 무상한 것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 무상한 거 맞습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잠시만 왔다 가는 거거든요. 근데 왜 왔다 간다? 연기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의 원인과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관계가 있는 거죠. 관계가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인연에 의해 생성된 모든 현상은 더 이상 변화하지 않는다. 인연에 의해 생성된 모든 현상, 연기에 의해 생성된 현상들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자, 그 다음 오온으로 구성된 존재만이 고정되어 있음을 지각해야 한다. 자, 오온이란 거 이제 불교, 석가모니 불교 용어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자, 오온이라는 것은 5가지 색, 수, 상, 행, 식입니다. 자, 이 지문에도 자, 이게 색, 수, 상, 행식 이제 나오는 부분이 있죠. 뭐다? 색은 뭔가요? 눈으로 보이는 육체, 물질. 나는 육체와 물질로 돼 있어요. 몸은. 그죠? 그리고 수, 마음의 지각, 상, 마음의 그 표상, 떠올리는 거, 그리고 행동하는 거죠. 의지와 욕구 같은 것들, 식, 뭐다? 마음, 인식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결론은 뭐다? 오온으로 구성된 존재. 인간은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다? 인간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인디비주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적인 것들이 모여서 잠시 이 모습으로 구성된 것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고정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변하는 것이다. 영원한 건 절대 없다. 재행무상. 5번. 인간은 현상세계 모든 존재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죠? 무명.
연기의 진리를 모르니까 집착하는 것이고 그래서 고통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연기를 제대로 알고 사성제 3법인 제대로 알고 무명에서 벗어나서 집착에서 벗어나야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5번. 다음을 주장한 중세 서양 사상가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를 얘기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대 아닌가요? 뭐 할 수 있는데 중세 서양으로 이제 엮어서 문제를 내놔봐요. 자, 봅시다. 이성적 피조물은 역시 나왔습니다. 피조물, 신에 의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성적이래. 뭐죠? 인간이죠. 이성적 피조물은 영원한 이성안의 참여함으로써 적절한 행동과 목적에 대한 자연적 성향을 낳는다. 자,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이죠. 이성적 피조물 안에서 영원법의 참여가 바로 자연법이다. 영원법, 자, 신의 섭리로서의 그 영원한 법칙이 있습니다. 온 우주의 유니버설하는 바로 그 법칙. 이것 중에서 그 법칙 중에서 인간이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걸 뭐라 그런다? 자연법이라고 한다. 자연법의 제1원리,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자기 생명 보존, 종족 보존, 신에 대해 알고자 하는 성향, 사회적 삶의 영위 이런 식으로 쪼르르 구체적인 행위 규칙들로 구체화 되는 것이죠. 자, 아퀴나스. 자, 1번. 자연법은 인간의 성향에 근거한다는 이유에서 가변적이다. 자, 표현이 되게 좀 어려워 보일 수가 있는데, 자, 자연법은 인간의 성향이 있는 거 맞아요.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는 명령이 부여된 것이자 또 그걸 원해요. 그 인간의 기본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뭐다? 자연법은 가변적인 게 아니에요. 가변적인 건 뭐냐면은 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가능하다, 변한다. 자연법은요, 변하지 않아요. 신의 영원법, 유니버설한 법칙이라니까요. 그 중에서 이성으로 파악하는 것일 뿐인데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문화, 어느 상황, 어느 인간에게나 항상 통합니다. 여러분이 화성에 가서 산다 그래도 자연법은 그대로예요. 가변적이지가 않다. 영원불변. 자, 2번. 실정법과 자연법은 영원불변의 질서인 영원법에 근거해야 한다. 자, 실정법과 자연법이 영원법에 근거해야 된다. 자, 우리 보통 얘기할 때 영원법, 영원법, 여기 디바인, 신법을 이제 포함해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건 잘 안 나와요. 그죠? 그리고 자연법, 실정법이 있는데 실정법은 뭐다? 실제로 인간들이 사회에서 이제 규칙으로 만들어가지고 인간들이 만들어가지고 지키는 법이 바로 실정법인데 도로교통법 몇 조, 아니면 뭐 무슨 법, 무슨 법 있죠. 이런 거보다 인간이 만들어봤자 자연법에 위배가 되면은 이거 무효. 이건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자연법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죠. 자연법은 뭐에 근거한다? 영원법에 근거하는 것이에요. 결론은 뭐다? 신의 영원 불변한 우주의 질서인 영원법으로부터 오는 것이네요. 뭐야? 찾았네, 그죠? 표현이 좀 어렵긴 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신앙과 이성의 영역은 서로 구분되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왜?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이 부여한 거거든요. 신의 창조물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거? 신이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양립 가능해요. 신앙과 이성은. 이성적으로 신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성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퀴나스 입장에서는. 자, 4번. 인간의 궁극적 목적으로서의 최고의 행복은 현세에서만 가능하다가 아니죠. 현세가 아니라, 자, 기독교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내세가 있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에서 가능한 거예요. 현세에서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거의 이제 완벽한 단계까지 도달을 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최종 단계는 뭐다? 구원을 얻은 이후에 이제 하늘나라에서 하는 것이 되겠네요. 그죠? 자, 5번.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자연법은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더 설명할 가치가 없죠. 자, 6번, 7번. 갑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보통 한국 유교 사상가 하면은 이제 넓게 보면은 이황, 이이, 정약용, 강화학파의 정제두까지도 사실 유교긴 하잖아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이황, 이이가 많이 나오고 겸사겸사 정약용도 넣기도 하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제두의 강화학파 같은 경우에는 근대 사상으로 이제 분류해서 문제를 내죠. 자, 가부터 봅시다. 리는 기를 주재하는 장수와 같으며 기는 리의 주제를 따르는 졸병과 같다. 리가 중심이고 기는 졸병이다. 리를 강조하는 이황. 자, 이위 기천이 들어가 있네요. 여기에. 사단은 리가 바라고 기가 따른 것이며 칠정은
기가 발라고 리가 탄 것이다. 이기 호발설도 나와 있죠. 사단은 리가 발했고 칠정은 기가 발했다. 그러니까 리도 발할 수 있고 기도 발할 수 있다. 자, 그럼 을은 당연히 왠지 이가 나올 것 같은데 볼까요? 사단이다 칠정이다 말하는 것은 오로지 리만을 말하는 것과 리와 기를 아울러 말하는 것의 차이에 기인한다. 사단은 칠정을 겸할 수 없으나 칠정은 사단을 겸할 수 있다. 칠정이 사단을 겸한데요. 칠정 겸 사단, 칠정 포 사단 바로 율구 이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자, 갑은 누구? 이황. 을은 누구? 이이. 자, 갑부터 볼게요. 이황. 리는 순선하기 때문에 기가 따르지 않아도 사단으로 드러난다. 아니죠. 자, 성리학입니다. 모든 존재와 현상은 인간의 감정도 리와 기의 조합이에요. 리와 기가 둘 다 필요해요. 근데 사단은 리가 주도하고 칠정은 기가 주도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죠. 자, 기억을 없애는 거죠. 자, 기억을 없앴더니 어떻게 됐다? 기억을 없앴더니 삭제 짝짝짝. 자, 리을은 똑같다는 거네요. 갑을 마음과 몸을 주지하는 공부로서 경을 실천해야 된다. 그렇죠? 이황과 이는 둘 다 경의 공부를 강조했죠. 마음을 경건하게 의지하고 함부로 경건망동하지 말고 항상 이제 그 선한 것에 마음을 집중하고 이런 행동들. 리을. 자, 니은 사단은 선한 이치이고 칠정은 선악이 섞인 감정이다. 자, 사단은 뭐다? 선과 악이 자, 선한 이치이고 사단은 리이고 칠정은 감정이다. 자, 심통성 정도를 그려봐야겠네요. 자, 성리학의 기본 전제 이황이 정약용 이황이 이제 그 주희 다 얘기하죠. 나를 움직이는 것은 내 마음이고 마음심. 마음에는 미발의 본성이 있고요. 본성이 상황을 만나면 뭐가 된다? 감정이 된다. 이 본성이 있는 건 뭐다? 사단이 아니라 사덕입니다. 성즉 리예요. 본연지성, 빌지성.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사단과 칠정과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감정으로 표현되는 거죠. 사단은 뭔가요? 선한 감정은 맞는데 선한 리치라고만 말하면 안 돼요. 리와 기가 결합된 거니까. 칠정은 뭐다? 선악이 섞인 감정이다. 칠정은 감정이 맞고 선악이 섞였다라는 말로 써도 뭐 큰 지장은 없을 수 있는데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가선가악이거든요.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똑같은 두려움이어도 상황에 따라서는 중절하지 못할 수가 있다. 부적절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적절할 수도 있어요. 자, 리라고만 해서 안 되고. 자, 디귿. 도덕 감정과 일반 감정은 동일한 연원에서 유래한다. 도덕 감정 뭐예요? 사단. 일반 감정 뭐예요? 칠정, 기쁨, 슬픔 이런 거. 전부 다 뭐다? 기발, 이승, 일도설. 기가 발하고 리가 따라오는 거다. 율곡이 말 되겠죠? 자, 7번.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가 갑을 모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너무 전형적인 구도. 진짜. 전형적인 정약용이 이황이를 비판하는 이런 구도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너무 흔해. 이젠 이것만 봐도 한국 사상, 정약용이겠네.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을 정도예요. 물론 문제는 얼마든지 비틀어도 낼 수가 있지만은 안 비틀어도 충분히 어렵거든요. 자, 근데 정약용 맞나요? 읽어봅시다. 하늘이 나에게 성을 부여할 때 선을 좋아하는 감정과 함께 선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선을 좋아하는 기호를 주었다. 성기호설. 이거 특히 무슨 기호? 영지의 기호다.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선호가 있다. 인간에겐 기본적으로. 선호만 가지고는 안 돼요. 실제로 선택해야 돼요. 뭐가 있기 때문에? 자주직권이 있기 때문에. 자, 정약용. 실학자 정약용이 성리학을 비판하는 거죠. 1번. 사덕은 성에 내재한 사단을 파악한 단서임을 간과한다. 자, 사탄, 사덕. 정약용 보기에 선한 감정, 선을 좋아하는 감정은 일종의 기호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얘는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요. 갖고 있는 걸 가지고서 실제로 써먹고 실천해야지만
사덕, 인의 예지가 된다. 즉 사단은 사덕의 단지 힌트가 아니라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성리학자들은요, 사단과 사덕이 이미 있어요. 사단과 사덕은 이미 갖고 있는 건데, 저에게도 인의 예지가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했을 때 당신에게도 인이 있습니다. 그 근거는 측은지심이란 감정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단서라고 힌트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단서설. 그러나 정약용은 단시설. 이게 시작이다. 얘는 시작일 뿐이고 이게 스타트예요. 완성 안 했어요. 완성해야 사덕되는 거다. 자, 사단에서 사덕으로. 자, X. 자, 2번. 사덕이 형성되기 이전에는 사단이 존재하지 않음을 간과한다. 아니요. 사단은 그냥 있고 얘를 잘 써먹으면 사덕 만드는 거예요. 내 걸로. 자, 3번. 형구의 기호. 이거 뭔가요? 육체의 기호죠? 맛있는 거 좋아하고 향기로운 거 좋아하고 이런 거. 천부적으로 사단에 포함되어 있음을 간과한다. 아니요. 사단과 관련 있는 것은 영지의 기호죠. 영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거. 이건 멍멍이들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4번. 사단은 선을 좋아하는 기호를 실천하여 형성되는 것임을 간과한다. 그러네요. 사덕은 뭐다? 인의 예지는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 선한 것을 좋아하는 그 기호, 영지의 기호를 써먹어야지, 계속 써먹어야지 만들어지는 것인데 당신들은 그건 간과하고 있죠? 라고 비판하는 것이죠. 자, 5번. 영지의 기호를 지닌 인간은 선행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음을 간과한다. 아니요. 행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에요. 행할지 말지는 내 선택입니다. 자주직권. 그렇기 때문에 선한 행동에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행동에도 내 행동에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불교 사상가 갑, 한국 불교 사상가 을. 야, 이것도 전형적이죠. 중국 불교, 한국 불교 같이 나온다? 웬만하면 거의 중국 선종의 해능과 한국 불교, 한국 조계종의 진을 보통 많이 나와요. 물론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고. 봅시다. 갑, 자기 본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본래의 성품을 보는 것이니 본래의 마음 깨달으면 원래 차별이 없고 바로 최상의 지혜를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법에는 단박에 깨달음만 있을 뿐 점차로 깨달음이 있을 수 없다. 오로지 돈오만 있다. 돈오, 수행도 한 방의 끝. 돈오 돈수의 자, 중국 선종 해능 되겠습니다. 자, 을. 자기가 자기 본래 성품이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불성이 있는 거 알아요. 딱 깨달았어. 돈 오했어요. 근데 습기, 나쁜 습관은 한 방에 없어지지 않는다. 끊임없는 닦기의 과정이 필요하다. 돈오 점수. 누구다? 고려시대의 불교 진울 되겠습니다. 진울 역시 기본적으로는 선종인데 점수에서 볼 수 있듯이 교종의 요소를 플러스했다라는 것이죠. 겸사겸사. 자, 물론 근본은 선종입니다. 1번 해능. 경전 공부를 거치지 않고서는 본성 자각 이룰 수 없다. 아니요. 경전 공부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2번 마음의 직관을 통해 중생에게 불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인간,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어요.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3번 진울. 마음이 아닌 오직 말과 글로만 가르침을 전달할 수 있다. 아니죠. 어쨌든 근본은 선종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돈오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을 깨닫는 거. 자, 4번 오랫동안 쌓아온 습기를 제거한 후에만 단박에 깨칠 수 있다. 아니죠. 단박에 깨치는 게 먼저입니다. 돈오 점수, 돈오, 이게 먼저예요. 순서가 잘못됐죠. 5번 둘 다 선정과 지혜, 정과 해를 통해 부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정과 해는요, 우리 석가모니께서 개, 정, 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삼학이죠. 일단은 뭐 나중에 불교가 어떻다 하더라도 전부 다 석가모니를 계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개정해 당연히 다 중요하죠, 그죠? 자, 그래서 5번 되겠고, 자 9번. 자 9번. 근대 서양 사상가 갑, 현대 서양 사상가 을. 자, 현대는 보통 우리가 어떤 걸 배웠었냐면은 지금 윤리사상 교육과정에서는 자, 실용주의, 실존주의 나오죠. 실용주의, 실존주의. 근대 서양, 자, 합리론, 경험론, 칸트, 공리주의 등등 나오죠. 의무론. 자, 갑, 의무에 맞는 행위와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 사이의 구별은 다음과 같은 점에 의거한다. 의무에 맞는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가 순전히 경향성일 때에도 가능하지만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는 오로지 도덕법칙으로 비롯된 것이다. 내가 그냥 내가 기쁘려고, 내가 그냥 불편한 마음이 싫어가지고 도덕적인 행동을 했어요. 이건 뭐다? 의무에 어쩌다 보니 맞는 행위. 뒷걸음질 치다가 알고 보니 도덕적이었네. 결과적으로는 이런 거죠.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선의지, 선한 의도를 가지고서 하는 게 중요하다. 의지가 의무였냐? 의무에 대한 존경심, 법칙에 대한 존경심이었냐? 라는 거 물어보는 칸트가 되겠습니다. 칸트의 의무론. 자, 조건부 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가 있다. 조건부 의무에 윌리엄 로스. 자, 예를 들면 약속한 자와 약속받은 자, 부모와 자식, 친구와 친구의 관계가 조건부 의무를 부여한다. 그러나 조건부 의무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 더 강한 의무가 우리 실제 의무가 된다. 의무들끼리 충돌 문제가 있거든요. 이걸 칸트는 그렇게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로스가 조건부 의무론을 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어느 한쪽의 의무를 선택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는 결코 행복 증진에 기여하지 못한다. 어쩌다 보니 의무가 아니라 의무에 의해서 한 행위예요. 이 행위 한 이유보다 의무 때문에 했다. 의무에 따라 행위했으면 어쩌다 보면은 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거죠. 도덕적인 걸 하려고 도덕적인 일을 했어. 서로 좋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무조건 안 된다고 하나요? 안 되는 건 아니다. 근데 다만 반대로 반드시 행복 증진에 기여한다? 그건 아니죠. 도덕적인 행동을 의도해서 했다고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행복할지 말지는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애초에 결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번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와 의무에 맞는 행위는 모두 자율적이다? 아니요. 의무에 맞는 행위는 경향성, 이건 자율적인 게 아닙니다. 경향성에 지배당한 것에 불과해. 경향성이 가자는 대로 간 거일 뿐이에요. 감정이 가자는 대로, 육체적인 선호가 가자는 대로 가는 것일 뿐입니다. 오로지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만 자율적이다. 자, 3번 조건부 의무들은 서로 충돌하기 전까지는 실제 의무가 된다. 조건부 의무들, 신이 성실하게 대하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면 악행을 저지르지 마세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충돌하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 그냥 그 상황에서는 거짓말하지 마세요만 있어요. 그런 의무만 발생해요. 그러면은 그거 그냥 하면 됩니다. 실제 의무 맞아요. 근데 다만 의무들끼리 대립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로운 일을 초래하지 마세요 라는 의무와 거짓말하지 마세요 라는 의무가 있다 칩시다. 나치에 의해서 도망치고 있는 어떤 유대인이 숨겨달라고 했어. 이 사람 나치한테 사실대로 말할 거냐? 아니면 거짓말 할 거냐? 이럴 때는 차라리 거짓말하는 것이 낫다. 왜? 더 중요한 의무, 상대방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지 말라고 하는 의무가 선택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충돌하기 전까지는 그냥 지키면 되는 거예요. 자, 4번 조건부 의무들이 충돌한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조건부 의무들 간의 우선순위는 불변한다. 아니죠. 상황이 달라지면 다른 걸 고를 수도 있어요. 그럼 다른 걸 고르는 기준은 뭔데요? 그게 문제긴 해요. 자, 5번 인간이 따라야 할 절대적이고 단일한 옳은 의무가 존재한다. 자, 옳은 의무가 존재한다, 보편적인 의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 단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아니죠. 자, 조건부 의무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친구에 대한 의무, 뭐에 대한 의무 다 있는 것이죠. 자, 10번 근대 한국 사상가 갑을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동그라미 3개 나오고 서로 비판하는 거네요. 요새 힘들게 나오는 문제. 강화가 이루어지면 사학의 서적과 종교가 들어올 것이고, 걔네들하고 친해지면 사악한 학문 들어온다. 예의는 시궁창에, 인간들은 짐승된다. 금수. 사학을 배척해라. 척사 뭐다? 위정척사 사상이다. 자, 여기다 써야겠다. 위정척사. 그러니까 서양 과학기술, 서양의 종교, 서양의 문화, 서양의 제도 다 갖고 오지 마. 다 필요 없어. 라는 게 바로 위정척사. 쟤는 침략자들 뿐이야. 자, 그 다음 우리의 돈은 무위이화이다. 자, 억지로 되는 것이 없어도 잘 되는 그런, 이 유불도가 융합된 것을 알 수가 있는, 자, 모든 것을 기운을 바르게 하고, 한 울림. 자, 사실
사실은 말이죠. 가장 중요한 힌트는 한 울림에 있습니다. 자, 무의 이화 억지로 하지 않아도 한 울림의 뜻대로 가자. 자, 수심 정기 역시 마찬가지. 결론은 뭐다? 한 울림 뜻대로 가자는 것이죠. 모두가 한 울림을 모시고 있다. 나도 한 울림을 모시고 너도 한 울림을 모시고 자, 인내천, 사인, 여천, 오심 즉 여심 바로 동학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그 순특강에도 나오는 그 단어긴 한데 좀 어려운 단어, 그러니까 생소한 단어긴 해요. 근데 막상 뜻은 보면 똑같습니다. 그냥 저거 나오면 동학 얘기겠거니 하고서 한 울림 키워드 나오는지 찾아보시면 돼요. 네, 인내천이라든지. 자, 병, 동양의 삼강과 오상, 효제충신, 이건 도다. 동도, 그리고 서양의 옷이나 뭐 기술 이런 거 서기, 동도서기론 온건계합화가 되겠네요. 자, 봅시다. 자, 갑은 위정척사, 을은 동학, 병은 동도서기. 자, A. 동학이 위정척사를 비판. 만민평등사상을 고취하여 외세에 대응해야 함을 간과한다. 자, 기본적으로 위정척사는 성리학적인 가치 질서를 중시하기 때문에 성리학하지 말자라고 하면은 위정척사에 부합하지 않는 거죠. 반대로, 자, 잠깐만. A는 위정척사가 동학을 비판하는 거였네요. 위정척사 입장에서 만민평등하자고 안 하죠. 성리학적인 신분질서를 긍정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네는 이걸 모르고 있지? 간과하고 있지? 라고 말하진 않네요. 외세의 대응이라는 건 똑같아요. 자, B, D. 자, 동학이 둘 다 비판하는 거네요. 성리학적 신분질서를 비판할 것 같은데 고유사상을 중심으로 모든 유교적 가치를 배척해야 된다. 자, 유교의 신분질서를 배척한다는 건 맞는데 모든이라고 틀렸습니다. 유교의 효, 아니면 친구들 간의 의리, 아니면은 뭐 그런 그 형제 간의 우애 이런 건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유불도 융합했으니까 좋은 점들 위주로 융합하자는 거니까. 자, 3번 C. 동도서기가 동학을 사람이고 하늘임을 깨닫고 이 새 세상을 열어야 함을 간구한다. 인내천, 그 후천개벽 이걸 너넨 간구하고 있지? 간구 안 하는데요. 오히려 주장하죠. 4번. 자, 이 동도서기가 위정척사. 서양의 정신과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함을 간구한다. 서양의 문물을 수용하자는 건 말은 한 건데 여기까지 이것만 말하면 되는데 서양의 정신은 동도서기론도 가져오라고 안 하죠. 자, 마지막. 위정척사가 동도서기에게 성리학적 가치와 서양의 기술은 조화될 수 없음을 너네 모르고 있지? 라고 비판하겠네요. 그죠? 서양의 막 의학, 서양의 무기, 서양의 과학기술 백날 가져오면 뭐합니까? 애초에 서양의 과학기술이 발전한 토대 자체가 그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있는 거거든요.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과학혁명이 가능했던 것이죠. 자, 11번.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딱 봐도 뭔가 고대 그리스의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자, 벌 같은 동물도 군집생활을 합니다. 수염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근데 여기 벌, 그죠? 벌은 군집생활을 하는데 인간도 집단생활해요. 벌하고 인간하고 뭐가 다르냐? 인간은 뭐다? 고유한 언어 능력이 있다. 벌하고 다르다. 더 높은 차원의 공동체인 국가를 형성해 생활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에서 살도록 되어 있다. 국가에서의 삶, 공동체의 삶은 뭐다? 너무 당연하다. 인간 본성에 부합한다. 즉, 그리고 모든 것은 목적을 추구하는데 인간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목적론적인 세계관. 자, 생존 위에 존재하지만 최고선 행복을 위해 존속하는 것이다. 구성원들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자, 국가 없이 살 수 있다. 국가를 초월한 존재 신 혹은 야만적인 야수일 뿐이다라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왔네요. 또 나왔네요. 근데 여기서는 자, 아리스토텔. 자, 저번에 아까는 서양 윤리사상 단원에서 나온 거고 이번에는 정치사회사상 단원에서 나온 것이네요. 인간 공동체들 중 국가만이 좋음을 추구할 수 있다.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봉사단체 만들면은 이런 건 뭐 추구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죠. 물론 국가가 가장 궁극적이고 훌륭한 건 맞는데 무조건 국가만이라고 단정한 건 또 아니에요. 자, 2번. 인간의 물질적 자족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경우는 없다. 아니에요. 물질적 자족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죠.
분업도 하고. 3번 국가가 형성된 후에만 인간 언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국가 없어도 언어 쓸 수 있어요. 다만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이제 목적에 부합하게는 이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가능한 거지만 언어 능력은 있다는 거. 4번 국가는 인간 공동체의 최선의 단계로서 최고의 조음을 추구한다. 아, 좋아요. 공동체 중에 최고 마지막 단계, 그리고 가장 좋은 단계, 최고의 조음인 행복을 추구하게끔 해주는. 자, 5번 인간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본성이 없지만, 자, 인간은 공동체 형성하려는 본성이 있죠. 위에 질문에 나왔습니다.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를 만드는 것이 자연스럽게 행복의 실현을 위해서 국가를 결성한다. 국가는 인위적으로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 본성 때문에. 자, 고대 동양 사상가 갑은 긍정, 을은 부정, 갑은 예스, 을은 노. 고대 동양이네요.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장자, 목자, 한비자. 한비자는 사실상 뭐 거의 뭐 안 나오고 단독으로는. 자, 왕자가 되려면 왕도 정치하는 사람, 예를 높이고 현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신뢰를 받으면 패자가 되며 이익을 좋아하고 거짓을 일삼으면 위태로워진다. 성왕이 제정한 예로서 다스리면 예치하면 조화롭게 된다. 자, 사실상 진짜 힌트는 마지막 문장이었죠. 예는 뭐다? 원래 본성으로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었대요. 화성 기위를 위해서 만든 거. 성이 누구? 순자. 왕자 나오면 왕도 정치. 순자도 왕도 정치 인정해요. 다만 패도 정치보다 수준이 높은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패도 정치도 그 다음 수준 정도는 된다. 패도 정치한다고 무조건 망하는 거 아니다. 라고는 얘기합니다. 순자. 자, 왕도는 모든 사람이 산 사람을 봉양하고 죽은 사람을 장사 지냄에 유감이 없도록, 봉양치상에 유감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제 항산과 항심이죠. 그리고 교육에 힘써 효제의 도리를 가르친다면 반백의 노인들이 거리에서 짐을 지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맹자, 항산과 항심 얘기하고 있네요. 두 사상가의 정치론이 갈라지는 부분이죠. 자, 순자, 예스, 맹자, 노를 찾아보자 이거예요. 1번 인간은 사사로운 이익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가? 인간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나? 맞죠? 있죠. 순자는 뭐다? 태어날 때부터 있다. 성악설. 맹자는 뭐다? 살다 보니까 그런 거 배워버렸다. 그래서 욕심을 줄여라. 과욕을 주장하죠. 존심, 양성 이런 것도 주장하고. 자, 2번. 자,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 인간을 선하게 만들어야 하는가? 악하게 태어났어요. 변화시켜야 된대요. 예스, 노가 되겠죠. 맹자는 성선설이라서 안 되고. 나왔고. 자, 3번. 통치자는 하늘이 부여한 예로서 백성을 교화시켜야 하는가? 통치자는 하늘이 부여한 예. 예는 누가 줬다? 하늘이 줬다. 노. 순자 뭔가요? 천인 분이 하늘과 인간의 직무는 다른 것이에요. 하늘이 도덕을 준 게 아니고요. 하늘은 그냥 비 내리고 뭐 그런 겁니다. 그냥. 도덕은 누가 한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하는 거예요. 맹자에게는 예스. 하늘이 부여한 도덕적 본성이죠. 자, 4번. 통치자는 백성을 위해 도덕 공동체를 지향해야 하는가? 맞아요. 예스, 예스. 도덕 공동체를 좋아하는 유교 사상가들. 5번.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타고난 본성에 부합하는가? 노, 예스. 순자는 성악설이라서 안 되고 맹자는 성선설이라서 되는 거죠. 자, 전형적인 맨날 나오는 맹자 순자 비교 문제 또 나왔습니다. 자, 빠르게 가볼게요. 고대 동양 사상가, 자,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장자, 자, 맹순 나왔고,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상에 규제가 많을수록 백성 가난해지고 규제는 가난, 백성에게 세련된 도구가 많을수록 혼란에 빠진다. 상선, 약수, 최상에서는 물과 같다. 노자.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이 만물 다투지 않고 무쟁,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가는 거죠. 처하. 자, 을. 자기의 신체나 손발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눈이나 귀의 움직임을 멈추고 형체가 있는 육체를 떠나 분별작용을 버린다면 도와 한 몸을 이루어 두루 통하게 된다. 도를 좋아하는 이것이 좌망이다. 장자가 되겠네요. 노자, 장자. 자, 갑은 하늘과 땅이 자연의 도를 따르기에 어질다고 본다. 자, 하늘과 땅이 자연의 도를 따른다. 자, 사람은 땅을 따르고 하늘을 따르고 그리고 결국에는
도를 따르고 자연을 따르는 것이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진 것이 아니라 어질음을 잊어버려야 돼. 왜냐? 인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규범들은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버려야 돼요. 자, 2번. 자, 갑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도가 영원한 도라고 본다. 아니죠. 도는 뭐다? 도가 도, 비상도, 명거면 비상명. 도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은 도가 아니고 도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은 도가 아닌 것이다. 도는 뭐다? 어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오묘한 그것인데 억지로 우리가 도라고 잠시 부를 뿐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건 영원한 도가 아니다. 자, 3번. 을은 타고난 능력과 본성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본다. 맞네요. 노나라에 새가 날아왔는데 왕이 극진한 술과 고기를 대접했는데 인간이 좋아하는 노래 새는 죽어버렸다. 왜? 그건 새의 본성이 안 어울리니까.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또 가랑이 찢어지고 이런 거거든요. 자기 본성에 맞게 안 사니까 자꾸 인위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능력과 타고난 것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존중해주라 이거예요. 4번. 을은 절대 자유에 도달하기 위해 여기까지 맞고 분별적 지식을 쌓으라고 안 됩니다. 분별적 지식을 버려야 돼요. 5번. 갑과 을은 인위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 하늘이 정해준 예법을 따라야 한다. 예법, 이거 인정이라니까요. 이런 거 안 돼요. 14번. 근대 서양 사상가 갑을 쾌락의 총량과 고통의 총량을 합산해보라. 자, 둘이 공통으로 지지할 입장 yes, yes를 찾아보자는 거죠. 쾌락의 총량, 고통의 총량 다 더해.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해. 합쳐가지고 쾌락이 많다? 그것은 각 개인의 이익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행위에 좋은 경향을 제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차감한 값이 고통 쪽에 기운다면 전반적으로 행위에 나쁜 경향을 제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자, 쾌락과 고통을 더하기 빼기를 다 해보자. 자, 전형적인 공리주의적인 주장이 되겠네요. 쾌락의 양과 질에 대해 똑같이 잘 알고 그 둘을 똑같이 즐기고 음미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보다 높은 능력이 동원되어야 할 특정한 삶의 방식을 훨씬 더 선호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양적인 쾌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쾌락이 있고요. 뭐가 더 좋은 쾌락인데요? 어떻게 할 수가 있다? 둘 다 경험해본 정상적인 이성과 정상적인 상황을 가진 사람이 선택하는 게 좋은 것이다. 그게 더 질적으로 훌륭한 것이다. 질적 쾌락주의, 질적 공리주의, 존 스튜어트 밀 되겠습니다. 짐승이 누리는 쾌락을 마음껏 즐기게 해준다고 해서 짐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배부른 돼지 삶에 비해서 배고프고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의 삶이 더 낫다라고 하는 존 스튜어트 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역시 전형적으로 존 스튜어트 밀 양적 공리주의 질적 공리주의 나왔으니까 위의 공리주의는 양적 공리주의 누구? 제레미 벤담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겠네요. 벤담의 주장 자체는 막 엄청 유명한 그 지문이 아니고서는 그냥 일반적인 공리주의의 주장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좀 더 편하게 되겠네요. 자,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벤담, 여기는 밀. 기억, 인간의 도덕적 의무는 유용성의 원리로부터 도출된다. 맞죠? 유틸리티, 유용성의 원리. 유용하니까 도덕적인 거다. 둘 다 공통점이죠, 이거? 둘 다 yes 맞네요, 그죠? 바로 그냥 이제 바로 기억 나와버렸죠? 기억, 이 둘은 없어지고. 자, 니은 동기는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평가하는 핵심 근거가 아니다. 자, 행위가 있어요. 행위에는요, 동기가 있죠? 나 이러이러해서 하는 거야. 그 행위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그 행위를 한 의도가 있어요. 의도와 동기. 그리고 그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했으면은 행위의 결과가 있겠죠? 공리주의는 뭐다? 쾌락의 총량이 큰 결과주의입니다. 동기는 도덕의 가치를 평가하는 핵심 근거가 아니다. 맞네요. 결과가 핵심 근거다. 맞아요. 문장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 걸로 보일 수가 있겠네요. 자, 디귿은 아니라는 거고 리을은 판단해 봐야겠죠. 디귿 봅시다. 정말 아닌지. 교양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상한 쾌락을 추구한다. 교양 있는 사람은 질적으로 고상한 쾌락을 추구한다. 질적 공리주의 밀에게만 해당되니까 안 돼요. 리을,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과 사회 전체 이익은 모순될 수밖에 없다? 아니요.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회 전체 이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자, 답은 1번.
자, 15번 사회사상가 갑을의 입장. 어떤 개념이나 원칙을 근거로 삼아 불가침의 영역을 확보하든지 간에 자유는 언제나 자유론이죠. 뭐뭐로부터의 자유이다. 간섭받지 않는 상태가 자유의 핵심이다. 자, 뭐뭐로부터의 자유, 뭐뭐를 위한 자유. 자, 최소한의 이것부터 지켜야 된다. 바로 뭐다? 소극적 자유의 이사야 벌린 되겠네요. 소극적 자유. 자, 노예의 주인이 관대한 사람이라도 주인은 여전히 노예를 지배한다. 자유와 노예 사이를 상태를 대조하는 것은 불간섭이 아닌 비지배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뭐 로버트 패티스 비롯한 공화주의자들. 자, 공화주의자들. 자, 전형적인 두 자유 개념을 대립하는 거죠. 이제 공화주의 자유냐 아니면은 근대 자유주의 자유냐 이 대립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써봅시다. 자유주의, 공화주의. 자, 자유주의, 공화주의. 자, A는 뭐다? A는 자 이렇게 써봅시다. A는 자유주의 yes, 공화주의 no. B는 자유주의 yes, C는 공화주의 yes. 봅시다. A. 간섭받지 않을 영역과 자유의 영역은 비례하는가? 그러니까 간섭받지 않은 영역이 많아질수록 자유의 영역은 커지는 거냐? 그러니까 두 개가 같냐 이거예요. 자유주의는 예스라고 하겠죠. 공화주의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비지배의 자유, 지배 상태까지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걸로는 부족하다. 예스, 노가 되겠죠. 맞아요. 자, 니은 자의적 지배에 의한 간섭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자의적 지배. 그러니까 노예로서의 지배, 자의적 지배에는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 마음대로 남을 막 지배하는 거예요. 자유가 침해가 되겠죠? 이건 둘 다 마찬가지예요. 공화주의 쪽에 좀 더 취지가 깊은 문장이긴 한데 예스라서 이제 A에 들어가면 안 되죠. 자, B. 뭐뭐로부터의 자유는 뭐뭐 할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가? 자, 아니죠. 뭐뭐로부터의 자유 이게 뭐다? 이게 소극적인 자유. 뭐뭐 할 자유 이거 뭐다? 이게 적극적인 자유. 이사야 벌린 뭐가 더 중요하다? 소극적인 자유가 일단 이게 기본이고 일단 이게 먼저고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하고 급하다. 이게 돼야지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선 반대로 돼 있죠. 자, C.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법치가 필요한가? 맞습니다. 공화주의는 법치, 시민적 덕성, 이제 그 혼합정, 뭐 이런 식의 요소들, 비지배의 자유 이런 것들 이제 얘기하죠. 기억리을.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사회 사상가 을 봅시다. 이상국가의 세 계층은 이상국가 얘기 나왔고 세 계층 나왔다. 플라톤. 각각의 덕이 있다. 자, 플라톤. 각각의 덕. 통치자 계급은 지혜, 군인 계급은 용기, 생산자 계급은 절제. 절제는 세 개 다 필요하네요. 선의 이데아를 지혜를 갖춘 철인의 다스림, 철인 통치. 아주 그냥 플라톤 키워드를 그냥 다 주고 있죠. 자기 역할 충실히 하면 된다. 서로 조화를 이루자. 자, 이상국가인 유토피아 토마스 모어네요. 자, 생계 걱정할 거 없다. 넉넉하니까 사치 허영 타락 이런 거 없다. 덕을 가지고 정신적 쾌락. 이제 그런 뭐 여가 생활이라든지 뭐 취미로 막 이제 막 공부하고 연구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죠. 노동은 하루에 조금만 하고. 자, 옳은 것은 갑 플라톤. 방위자와 생산자는 군인과 생산자는 모두 통치자의 지혜를 따라야 한다. 방위자도 생산자도 모두 통치자의 지혜에 따라야만 조화로워지는 거죠. 철인 통치니까. 맞네요. 끝. 자, 2번. 통치자는 후천적 교육이 아닌 선천적 소질에 따라 선발된다. 선천적 소질 중요해요. 이놈이 똘똘한 놈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후천적 교육도 있어야 돼요. 아주 엄격한 훈련. 거의 뭐 중년이 되어서야 이제 그 통치자 실제 역할을 하는 거죠. 둘 다 중요해요. 아닌이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자, 3번. 이상국가는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지만, 아니 풍족해요. 평등 보장은 맞고. 이상국가의 시민은 노동하지 않고, 노동하긴 해요. 다만 5시간만 하는 거지. 좋겠다. 자, 5번. 이상국가에서는 일부 구성원의 사유재산이 허용된다. 사유재산 금지. 왜? 자, 잠깐만요. 토마스 모어에 있어서는 사유재산 금지. 왜냐면요. 사유재산이 온갖 악덕을 출현시키는 근본이거든요. 이거 없애야 되는 거죠. 자,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요. 통치자 계급은 사유재산 금지라고는 말해요.
나머지는 뭐냐? 뭐 좀 가진다고 해서 뭐 안 될 건 없긴 해요. 왜 통치자만 안 되나요? 통치자가 괜히 그거 가졌다가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쓴다? 나라 망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17번 근대 서양 사상가 갑을 이성으로 감정을 인식하는 것은 감정을 다스리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다. 모든 것은 신, 즉 자연의 본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산술되며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감정은 없다. 그래서 근대 서양 합리론과 경험론 중에서 이성을 강조하는 합리론 중에서 신을 강조하는 스피노자. 오늘의 표지 썸네일 그림이죠. 왜? 이 문제가 정답률이 제일 낮았기 때문에. 자, 이성은 인간이 야수보다 우월하다는 주된 근거이지만 어떤 행동이나 감정을 직접 유발하지 않는다. 이성은 뭐 중요한데 행동을 직접 유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성은 감정의 노예이고 노예여야 하며 감정의 봉사, 복종. 데이비드 흉.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 자, 잠깐만 물 좀 마시고 올게요. 목이 아주 타는구만. 자, 갑부터 봅시다. 자, 갑, 스피노자.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지만 자유의지 없죠? 왜? 모든 것은 필연적이니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뭔 소린가요, 이게? 그러니까 운명이라든지 아니면 일어나야 할 일들, 필연적인 수학의 질서 이런 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뉴턴적인 세계관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로부터 오는 감정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능동적인 감정이냐, 수동적인 감정, 정념이냐. 나는 능동적인 것만 선택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태도를 고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스토아 학파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죠. 자, 그런 게 자유로운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영혼의 상 아래에서 사물을 바라보기 이런 것들. 그 자유의 역설적인 부분이죠. 스피노자의. 루소 같은 경우에도 인간은 자유롭도록 강제된다. 사회계약에서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 것처럼 역설적인 자유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자, 2번 신과 달리 인간은 필연적인 자연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아니요. 신도 인간도 모두 벗어날 수 없어요.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 개념은 세계를 창조한 인격적인 존재, 기독교적인 존재, 유대교적인 존재가 아니라서 그는 파문당했죠. 그의 신은 뭐다? 자연 그 자체. 질서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자, 선악은 쾌와 불쾌의 감정으로 느껴지는 객관적 실체이다. 선악은 객관적 실제이다. 선악은 객관적으로 있다는 아닙니다. 선악은 뭔가요? 내 감정이, 내 정념이 승인하고 부인하는 것을 우리가 선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객관적 실제라고 해서 틀렸어요. 자, 4번 이성은 선악 구별의 원천일 뿐 아니에요. 이성은 선악 구별을 못합니다. 선악을 구별하는 것은 감정이에요. 정념이에요. 정념이 이거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데? 라고 판단하면은 그것이 제대로 된 사실관계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사실관계를 따져주는 게 이성의 일. 그리고 감정이 저분 도와줘야겠다. 도덕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계산해주고 방법을 따져보고 이런 거 하는 게 이성이란 것이에요. 감정이 야 여기로 가자 하면은 네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감정이 서울로 가자 이러면은 KTX와 뭐 비행기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걸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방법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선악 구별의 원천도 아니고 동기구도 아니고. 자, 갑을 도덕적 판단과 행동의 근거는 이성이라기보단 감정이다. 는 휴맥인 맞는데 스피노자 아니죠. 스피노자는 이성적으로 살자. 그래야 자유로워진다. 자, 18번 사회사상가 갑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인간의 고유한 삶의 방식인 노동은 본래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이어야 한다. 노동이 중요하죠. 근데 자본주의는 뭐다? 노동을 생존수단으로 격화시키고 노동자는 상품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품이 된다. 내 노동력이 상품이 돼가지고 나를 파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런 거야 이거?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생산수단을 특정한 놈들만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의 공장 기계 부품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마르크스가 되겠죠.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마르크스주의. 자, 인간은 협력하지 않고 살 수가 없다.
자비심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협력을 하는 것이다. 식사라는 것은 푸주간과 빵집 주인이 자비로워서가 아니라 자기도 돈 벌려고 이제 그 빵 만들고 자기도 돈 벌려고 고기 썰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서로가 그렇게 자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국부가 증진됐다. 국부론 바로 아담 스미스. 국부론, 자본론. 자, 고전적 자본주의, 이제 그 초기 자본주의와 마르크스주의가 되겠네요. 자, 노동자의 해방이 인류 보편의 해방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자, 노동자만 해방됐고 나머진 다 해방 안 됐어요가 아니죠. 왜? 노동자의 해방은요, 노동자가 단결해서 계급 구조 자체를 철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노동자 이외의 계급은 없어지는 겁니다. 모두가 다 완전 평등해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해방되는 것이네요. 않는다가 아니라 맞다 이겁니다. 궁극적인 평등으로 가는 길이 되겠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번, 인간이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는 인간이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는 이상사회는 실현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으니까 하자는 거죠. 공산주의 사회 가자는 거죠. 프롤레타리아 혁명하고. 자, 그 다음 3번, 개인이 추구하는 이익들은 서로 자연스럽게 조화되지 않는다. 조화된다니까요. 협력, 지문에도 나왔잖아요. 조화되니까 국부가 증진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 4번, 시장경제 원리의 실현을 위해 국가 역할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쵸? 자, 최소화입니다. 국가 역할을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시장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경찰도 있어야 되고요. 법원도 있어야 되고요. 국방도 있어야 돼요. 그런 건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유치산업이라든지 예를 들어 초창기 산업이 돈이 없어서 이제 산업이 발전을 안 해. 그런 거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실리콘밸리에 막 이제 세금 혜택을 준다든지 막 그런 것도 했었죠. 그죠? 자, 있긴 있는데 최소한만 하자. 정말 필요한 것만 하자. 뭐 개인이 안 하는 그런 이제 공공사업 같은 거 이제 그런 정말 필요한 거면 하자. 이런 거죠. 자, 갑을 사적 소유제로 인간 사회의 공동 이익을 증진해야 된다. 자, 이거는 애덤 스미스 맞는데 자본주의니까 마르크스주의는 사적 소유 때문에 어떤 놈은 있고 어떤 놈은 없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비판하는 거죠. 19번, 가의 사회사상과 갑을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나의 그림? 이거네요. 자, 갑 봅시다. 사회계약론 나왔네요. 사회계약론, 홉스, 로크, 루소. 자, 모든 사람은 각자의 신체와 힘을 일반 의지의 지도 아래 맡긴다. 일반 의지, 제너럴 윌. 자, 루소. 주권을 지도할 수 있는 것 또한 일반 의지뿐이다. 자, 일반 의지 나오면 루소. 자, 사회계약의 목적은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투쟁하고 있네요. 토머스 홉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생존하려고 사회계약 만들어가지고 강력한 권력, 리바이어던 만들어서 말 잘 듣자, 따르자는 거죠. 자, 갑은 누구였다? 루소. 을은 누구였다? 홉스. A, 루소만. C, 홉스만. B, 둘 다. 1번, 국가는 계약 주체자 A, 루소만. 국가는 계약 주체들의 의지가 하나로 결합된 산물이다. 계약 주체들의 의지가 결합된 것이라기보다는 자, 일반 의지거든요. 자, 일반 의지는요. 개별적인 사람, A 사람, B 사람, C 사람의 A의 의지, B의 의지, C의 의지가 각각이 모여가지고 덕지덕지 결합된 게 아니라 모두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뭐다? 공동선에 대한 의지라서 공통점끼리 만난 거라고 보셔야 돼요. 일반 의지가 모인 것이다. 이미 같은 거였던 일반 의지. 공동선을 지향한다는 같은 것들이 모인 것에 불과해요. 개별 의지 아니다라는 거. 자, 2번. 니은. 주권자는 법을 제정할 권한을 반드시 보여야 한다. 주권자. 자, 루소 사회계약의 주권자. 루소 사회계약의 주권자는요, 인민들입니다. 인민들이 일반 의지를 가지고서 일반 의지에 의해서, 즉 공동선에 의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에요. 주권은 양도 불가능하고 분할 불가능하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자, 홉스는 뭔가요? 주권을 리바이어던에게 맡겼어요. 리바이어던님이 해주세요. 맡겼기 때문에 리바이어던이 주권 가지고서 법을 만드는 것이죠.
주권자가 법을 만들 권한이 없으면은 이 국가가 되겠습니까? 법이 만들어지지가 않고요. 법이 효과가 없고요. 법에 힘이 없어가지고 국가를 만든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둘 다 방식은 다르지만 어쨌든 아무튼 주권자가 법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주권자 아닌 사람이 만들면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자, 디귿. 인민의 동의가 국가 형성의 근거이자 주권의 근거이다. 맞죠? 이거는 사회 계약론의 모든 그 근본과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는 누가 만들었다? 사람들이 동의로 만든 거다. 우리들을 위해서, 각자를 위해서. 자, C. 홉스만. 자연 상태의 인간은 사회 계약을 통해 생명권을 보장받는다. 자연 상태의 인간은 사회 계약을 통해 생명권을 보장받는다. 자, 자연 상태에서는 생명권을 누리기가 좀 애매하니까 사회 계약으로 생명권 보장받자. 뭐 좋은 말이에요, 맞죠? 맞는 말이죠, 그죠? 홉스. 근데 C라고 해서 안 되죠. 루소 같은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말이 되겠네요. 근데 루소는 사형제도 얘기하지 않나요? 사형 판결 받는 애들은 왜 그런 거다? 참고로 이건 생활과 윤리 얘기죠. 걔네들은 너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국가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 적이다야. 이제 걔네들은. 그래서 이제 사법적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죠. 자, 20번. 현대 서양 사상가 갑을 보통 실존주의, 실종주의, 실용주의 중에 나오겠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죽음에 이르는 병. 키르케고르 책 제목이죠. 덴마크의 키르케고르. 자기에 대해 절망하고 절망한 자신으로부터 탈피하려고 하는 것이 절망의 공식이다. 이러한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주체적 결단을 통해 무한한 실제성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자, 전형적인 실존주의적인 지문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자, 인간은 자유로우며 자유 그 자체이다. 바로 이것이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는 말. 장폴 사르트르가 하는 말이죠. 통해 표현하려는 것이다. 세상에 내던져진 이상, 피투된 존재. 난 일단 던져졌어요. 일단 태어났어요. 뭐 내가 태어나겠다고 해서 태어났습니까? 일단 태어났다니까요. 자신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는 던져졌지만 이미 태어난 나는요, 나를 던질 수가 있어요. 왜? 나는 자유로우니까. 자유롭도록 난 자유로울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자유롭기 때문에 선택할 수가 있고 책임이 있고 안가주망 함께 연대해서 참여할 수가 있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하는 것이죠. 자, 갑. 인간은 신의 존재 없이도 진정한 실존을 찾을 수 있다. 아니죠. 키르케고르 유심론적 실존주의. 결국엔 종교적 실존의 단계로 가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인간의 본질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일단 존재한다. 내가 일단 있다. 이게 일단 중요한 거고. 그래서 내가 어떤 놈인데 이 본질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면 돼요. 남이 정해주는 거 아니다. 자, 디귿. 인간은 자유를 선택할 때만 비로소 자유를 부여받게 된다. 자, 내가 자유를 선택해서 내가 부여받은 건가요? 아니요.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니까요. 나 자유로울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비로소 아니에요. 자, 갑을. 인간의 불안은 참된 실존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죠? 불안하다. 나 진짜 제대로 살 수 있냐? 내 인생 이거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이때 내가 내 결단을 해가지고 내 주체적인 결단으로 내 인생 바꿀 수가 있다. 진짜 실존, 참된 실존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모든 실존주의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되겠습니다. 리을 4번. 자, 요런 식으로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수능 특강에 나오는 표현들 은근히 나오기도 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어렵게 1등급이 형성이 된 것 같지만은 되게 전형적인 문제들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름방학 때 또 윤리와 세상 또 공부 부스팅 해가지고 9월에 더 좋은 성적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